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KD ICP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자. 네. 자, 그러면 이제 리니얼라이제이션 지난번 그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 수식을 풀기 위해서 잘 보시면은 이 수식이 선형인가 비선형인가 하고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I하고 QI가 있고요. 모델, 샘플이 있고 여기가 PI, 모델 쪽이 QI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을 로테이션 시켜서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RT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P, 그리고 여기가 1일 거 아니에요. 요때 RT, P는 전부 다 3차원인 형태가 되겠고요. 이 수식을 풀어보면 RPT, 그리고 밑에는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틀렸네, T네. RP 더하기 T라고 하는 수식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써도 좋겠지만 이거를 풀어가지고 변수나 디멘전들이 4 곱하기 4 형태를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줄여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RT01이라는 것들이 그대로 합쳐져서 트랜스폼에 대한 거 RP 플러스 T가 들어가고 그 녀석하고 Q를 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N이라고 하는 이 P하고 QI 사이의 차이 녀석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QI가 있겠고요. PI가 있는데 점으로서 보시면은 이 녀석 여기가 그림 너무 작다.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에 QI가 있고요. 여기에 PI가 있습니다. 그러면 PI를 뭔가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서 여기로 옮겨놨더니 이 거리가 좀 짧아졌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이 수식이 되겠고요. 그죠? PI가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해서 여기로 이동을 했을 때에 이 간격, 거리를 찾고 싶은데 그때 NI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게 QI고 이게 PI이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한 노멀 벡터를 써서 이 차이 값이 원래의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를 작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다 써야겠다. QI, PI가 있으면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고 PI를 로테이션. PI를 로테이션 하는데 제자리에서 로테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원점 좌표계가 있겠고 거기서부터 QI, PI가 있어서 어떻게 로테이션 시킬 것인가. 이만큼 PI가 로테이션 됐고요. 이렇게 로테이션 됐고요. 이건 복잡하니까 제가 빼겠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시켰어요. 뭐 이렇게 가거나 했겠죠. 그러면 이 사이 값이 바로 이 수식에 해당하겠고 원래 PI, QI의 노멀 벡터에다가 도트 프로덕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A, B 도트 프로덕트 하면 A가 B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프로젝션 되는 형태죠. 그래서 실제 거리는 요만큼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 쓰고 이거를 썼을까요? 얘는 RP 거꾸로 썼네. RP 플러스 T가 되겠고 얘는 노멀 벡터가 돼서 이 위에다 수렴을 시켰는데 이렇게 노멀 벡터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서 수렴이 아니라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최소한 내가 이 녀석이 이 간격을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어딘가 PI가 움직인 다음에 가겠지만 원래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겠죠. 원래 PI가 여기 있었고 QI가 여기 있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클로즈스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방향 쪽으로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가 너무 엉뚱한 대로 트랜스폼 되고 거기서 방향성을 가지고 수렴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녀석 쪽으로 수렴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형태가 바로 이 N 프로젝션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M 프로젝션을 안 하게 되면 조금 더 수렴성이 떨어지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가끔씩 발산하는 경우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N 프로젝션, 도트 프로덕트를 하기 때문에 훨씬 성능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수식 장난질이죠. X축 회전, 어제 과음을 했더니, 센터장님하고 과음을 했더니 목이 잠겼네요. 자, 그래서 얘를 선형화, 리니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에 선형화를 시켜놨고요. 이때의 가정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알파, 베타, 감마의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호로는 좀 가정은 1보다 작다, 되게 작은 값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요. 조금씩 움직여서 얘들을 따라가게 하겠다. 각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테일러 시리즈들 써서 각도라고 하는 것들을 단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죠. 사인이나 코사인을.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 이 수식을 미리 풀어놓으면 n은 qi, pi의 유닛 벡터, 그리고 ci는 pi하고 ni의 크로스 벡터. 이건 그냥 정의한 겁니다. 이 수식을 풀어놨더니 수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쭉 정리를 했더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고요. 수식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자 있을 수 있죠. 이 PI하고 QI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다 그려야겠다.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PI고요. 여기 QI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노멀 벡터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PI하고 NI를 크로스 프로덕트라면 NI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PI, 이게 NI니까 P에서 N 크로스, 바로 이쪽 축으로 나와 있는 화면 바깥쪽으로 수직하게 나와 있는 회전 축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로 회전 방향이 등장을 한 거죠. 아까도 제가 여기서 PI가 회전을 하면 원점 주변으로 회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전 축에 해당하는 것들이 CI로서 정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쭉 정리하면은 요 안에 있는 수식은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한번 심볼릭 연산으로 해서 정리해 보시면은 나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모아서 마치 AX는 B라고 하는 선형 수식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x6, 6x6 매트릭스, 여기는 미지수만 있죠. 이 X가 미지수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TX, TY, TZ. 여기 수식도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제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식은 뭐냐면 여기 있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가 한 개밖에 없다. i가 한 개밖에 없다 해서 수식을 만들면 얘네들이 지워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많아지면 pi하고 qi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되면 또 그 다음 스텝이 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의 값들을 전부 다 더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수식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있는 수식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P1에 대해서 Q1에 대해서 수식을 잡았더니 AX는 B라고 하는 수식이 나왔어요. P2, Q2에 대해서 만들었더니 A'X는 B'이라고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수식을 만족하려면 PI, QI, P2, QI, Q2를 넣었을 때 이 수식들이 다 더해져야 되니까 A 더하기 A'. X는 더할 필요가 없죠. 미지수니까. 그래서 양쪽만 이렇게 더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A 매트릭스는 A1, A2, A3, 점점점 AN개 샘플의 개수겠죠. X는 B1, B2, BN 샘플의 개수 N을 써서 이런 수식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나중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건 참 간단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형이기 때문에 문제도 굉장히 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행렬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난번에 이미 V 매트릭스라고 하는 행렬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것들을 A들을 다 더하고 B를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A하고 B는 전부 다 제로라고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샘플의 개수, 예를 들면 N개라고 했을 때, 자, 요 부분 PI가 되겠죠. 노멀 벡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PI하고 N을 곱하는 거.
자, 어디 있을까요? C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CI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PI하고 NI의 크로스 연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NI는 앞서서 구했기 때문에 PI에 해당하는 게 PPC 안에 있어서 PI 그리고 NI의 크로스 연산입니다. 여기 제가 만든 이쪽에서는 벡터하고 벡터끼리 곱하면은 크로스 연산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NI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앞서서의 A하고 지금 구한 것끼리의 합, B는 앞서서의 B에다가 지금 계산한 이 녀석의 합,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수식에 자, 이 녀석은 A 두껍게 써놔야지. A X는 B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두껍게 쓰기 어렵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AX는 B라고 하는 선형 대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고요. C 구해놨고요. 앞서서. 그리고 N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A에 있는 모든 요소, 그 다음에 B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A가 이렇게 6x6에 대해서 총 36번의 더하기 연산이 수행이 되죠. A11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건 CIX의 제곱, CX의 제곱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C의 Y 성분, C의 X 성분이에요. A12는 C의 X 성분, C의 Y 성분. 아무 하나 또 찍어볼까요? 얘는 A 몇이냐? 4의 1이 되겠죠? 4의 1. 여기 잘못 설명했어요. A12니까 여기 보시면 CX, CY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부분 A21은 지금 보시면 Y하고 X하고 곱해서 똑같이 식을 만들었고요. A41 한번 보시겠습니다. A41은 여기 있죠. NX 곱하기 CX 여기 보시면 NIX, CIX, XX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NZ, NZ 66입니다. ZZ A66 가보니까 NZ, NZ 곱해놨죠. 자, 이제 A를 다 만들었고요. 더하기 시그마가 필요하니까 모든 곳에 더하기 연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B는 CX 성분하고 PIQI에 뺀 거, 얘를 빼면 뭐예요? 노멀 벡터의 원래 값이 나오겠죠. 얘는 정확하게 노멀 벡터는 아닙니다. P하고 Q를 빼고 걔를 유닛하게 만들어줘야 크기로 빼줘야 놈값으로 빼줘야 유닛 벡터 P 빼기 Q에 유닛 벡터가 나와서 노멀 벡터라고 정의를 할 텐데 두 개를 그냥 빼기만 한 겁니다. 거기다가 도트 프로덕트. 얘는 벡터이고 얘도 노멀 벡터니까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 하면 스칼라 값이 나오고 스칼라 값과 nz 값이 곱해지니까 당연히 스칼라가 되겠죠. 그 과정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산을 하려다 보니까 P하고 QI를 빼야 되죠. 여기 뺐습니다. PQ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놨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노멀 벡터 앞에서 구해놨죠. 노멀 벡터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했더니 PQN이 나와서 PQN하고 CX, CX하고 이 녀석하고 곱했고요. CY하고 CY 성분하고 이 녀석하고 곱했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와, 쉽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AX는 B라고 하는 행렬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는 얘를 LA 팩을 이용을 해서 A 매트릭스를 수도 인버스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써서 A 인버스 B 해서 최종적으로 X를 구한 겁니다. 자, 요 연산을 할 때 바로 LA 팩이 필요해서 지난번에 제가 추가해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수식이 틀려있는데 수식을 고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트랜스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X는 A 인버스 B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 X, Y, Z 요 세 가지를 얻었고요. 요 세 가지가 로테이션 X, Y, Z에 해당하는 게 트랜슬레이션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R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X축으로 알파, Y축으로 베타, Z축으로 감마만큼 회전을 했는데 이것을 선형화한 매트릭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보시면은 이쪽 축이 11, 양쪽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음수가 붙어 있죠. 이 특이한 매트릭스 하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보통 회전에 관련된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A의 트랜스포즈가 전체 행렬이라고 불리는 트랜스포즈가 똑같다라고 하면 대각 행렬이 되겠죠. 예를 들면 111, AA, BB, CC. 근데 여기 음수가 붙어 있으면은 스큐 시메트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큐 시메트릭 대칭 시메트릭 시메트릭은 대칭이고 스큐 삐뚤어짐을 뜻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회전하고 관련된 요소들은 전부 다 이런 수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속도 관련된 수식들 고급 동력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3차원 회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 대부분 이런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 구했고요. XYZ 구했기 때문에 이제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 V16 이와 같이 보통 제가 배치한 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녀석이 로테이션 파트, 요 세 개는 000, 여기 15는 1, 요 녀석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 t, 0, 벡터 누여놓은 거죠. 1, RT01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H 매트릭스를 처음에 아이덴티티 11111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0인 상태이고요. V1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V1은 뭐예요? 감마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감마 어디 있어요? X의 세 번째 1에 있겠죠. 얘는 첫 번째에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11, 얘는 행이 두 번째 열이 1인 경우, 얘는 41, 얘는 행이 5, 열이 1인 경우, 행이 6, 열이 1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배치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V2 지워졌네. V2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죠.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죠. 21 이 성분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총 6개 요소들을 이 수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넣어놨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소곤을 직교 이건 왜 넣었을까 하는 게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V12, 13, 14 트랜슬레이션에 관련된 거 4, 5, 6번 여기에 있는 값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바로 이 부분의 모델 QI가 있고요. 이 부분에 샘플 PI가 있다면 PI를 전체 오리진에 대해서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바로 이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로 트랜슬레이션을 시키면 샘플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특정 위치로 바뀌어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샘플의 위치를 계속해서 다른 위치로 변경을 시킵니다. 자, 이 논리들은 다 얘기가 잘 됐는데 세상만사가 이건 뭐지? 하나 엉뚱한 게 하나 있어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바로 여기 오소고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로테이션 매트릭스 트랜슬레이션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구성을 한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로 구성해서 회전을 시켜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오소고널 직교화를 하는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가지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왜 오소고널인가? 옛날에도 로보틱스나 그래픽스 과목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성격 하나가 있습니다. RT01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만약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시면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2면 어떻게 될까요? 2가 아니라 1.3 정도 된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더 이상 로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값이 2배로 커지는 x 성분이 2배로 커지는 스케일링 팩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벡터들의 크기가 벡터들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각 축에 해당하는 벡터들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행렬은 항상 얘기하지만 컬럼 벡터, 열 벡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100, 010, 001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각각 이게 X축, Y축, Z축을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세로 회전을 한 다음에 X축, Y축, Z축을 얘기하는데 그 X, Y, Z 값이 1보다 크게 되면 X의 노음이 1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커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로테이션 매트릭스 여기 있는 네모가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크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이 새로 만든 x축, y축도 이 새로 만든 x축, y 프라임 축도 항상 놈이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1이 되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퀘어 되거나 찌부러지거나 또는 스케일이 먹어서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 수식을 잘 풀면은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얻어진다고 하더니 뻥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다시 한번 수식으로 돌아가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수식에 한 가지 빵꾸난 게 있습니다. 수식에 한 가지 완벽하지 못한 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원래 완벽하게 작은 값들을 이용을 해서 사인 코사인들의 조합이 되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성급하게 리니얼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잘못 썼다. 리니얼라이제이션이 됐어요. 선형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에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 AX는 B라는 걸 풀 때 A를 랭크가 부족할 수도 있죠. 행렬에서 랭크 문제 있잖아요. 랭크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 문제를 SVD를 써서 싱귤라 밸류들의 기본적인 피보팅으로 이용을 해서 이걸 역행렬을 우리가 구해냈는데 이 값이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크가 부족한 경우에는 싱귤라 밸류를 이용해서 수도 인버스로 이 부분을 풀고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 x, y, z가 약간 값이 엉뚱하게 틀린 값들이 약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형화와 SVD의 문제점 때문에 이때에 나온 알파, 베타, 감마는 그러면 트루 값이 아니냐? 트루 값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AX는 B를 제대로 잘 풀어내는 수식으로 X가 만들어졌겠지만 이 수식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각각의 컬럼 벡터가 노음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 구속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수식입니다. 그래서 행렬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주어진 행렬을 그대로 SVD로 잘 풀어서 알파, 베타, 감마, X, Y, Z를 구했을 텐데 이때의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진 컬럼 벡터는 노음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이 노음값이 1이 아닌 경우가 다양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소고널리티를 만족해주는 펑션을 하나 추가했고요. 이걸 만약 집어넣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모델이고 이 부분이 샘플인데 샘플이 이동을 할 때마다 점점 값이 크기가 작아지는 스케일이 먹어서 작아진다거나 또는 스케일이 먹어서 커지거나 또는 이 샘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삐뚤어지는 스큐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반드시 오소고널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아주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오소고널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컬럼 벡터 C1, C2, C3라고 만들어 놓으면요.
C1, C2, C3는 놈이 1이 되게 유닛하게 유닛 벡터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네, 이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각각의 컬럼 벡터의 사이즈를 1로 만든다면 이 녀석들의 스케일링, 스케일이 먹어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컬럼 벡터가 얘네들이 서로 직각이어야 돼요. 직각. 근데 직각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못 적용하시면 크기는 똑같아지지만 스큐가 먹어서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교화는 얘네들 컬럼 벡터 3개가 서로 뭘 만족해야 되냐? 노말을 노말이 아니라 직각을 만족해야 됩니다. 직각 수식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C2 직각, C3, C1 직각, C3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데? 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크기만, 놈만 1로 만들어주면 스케일링 이빨 닦는 건데 스케일링만 막아주고요. 이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그렇지만 수학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렵지 않은 방법인데 직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유니폼만 갖고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유닛하게 만드는 걸로 되지 않을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언가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왜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오소고널리티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 정리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선형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류가 있더라 라는 것 하나가 있겠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SVD가 풀어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싱귤러하게 또는 랭크가 부족한 수식이 나올 수 있어서 이때의 값들이 살짝 옵티말 형태의 값들을 갖기 때문에 SVD에서 랭크가 부족하면 옵티말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입력 대비 출력이 정해져 있는, 입력은 다양한데 출력은 6개의 요소밖에 없어서 모든 걸 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옵티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XYZ가 가장 그래도 비슷한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가장 비슷한 값이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만든 이 녀석의 오소고널리티가 깨져 있는 겁니다. 오소고널. 그래서 직교화가 안 될 수 있어서 여기에서 옵티말로 얻어진 솔루션을 오소고널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명한 방법 하나를 쓰겠습니다. 그램 슈미트 오소고널라이제이션이라는 수식이에요. 이 수식의 원리는 굉장히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C1, C2, C3로 되어 있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있는데 얘를 오소고널하게 E1, E2, E3는 서로 오소고널한 겁니다. 수학 기호로 오자 한글 오자 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닛하게만 만들면은 스큐가 먹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수식은 되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호 체계를 가지고 표현해 보면요. 첫 번째 벡터 이 세 개 C1을 첫 번째는 그냥 유닛하게 만들어서 E1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E1은 E1을 이용을 해서 E2, E3라고 하는 오소고널한 형태들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수식을 보시면 수식의 일부가 틀려서 여기 도트 프로덕트 다시 살려놨습니다. 자, 이런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수식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U라는 벡터를 노멀라이저를 여기서 하는 거죠. 요렇게 수식만 보시면은 U를 놈값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노멀 벡터를 이 수식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V와 U의 도트 프로덕트를 하기 때문에 V가 U 방향에 프로젝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수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U라고 하는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U는 크기가 1보다 클 수 있어요. 그래서 U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노멀 벡터를 구해내고 V를 U에다 떨궜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의 벡터 스칼라에다가 이 값을 합치면
요 벡터 바로 V가 U에 프로젝션된 벡터를 구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가 U에 프로젝션된 벡터 바로 요 녀석을 구하는 것이 그램-슈미트 오소고널라이제이션에서 필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 소식을 이제 한번 이해해 볼까요? E1, E2, E3는 노멀라이즈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 C1 벡터가 있고요. 이쪽에 C2가 있습니다. 그러면 C1 벡터를 노멀라이즈 해서 먼저 E1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했고요. 요 소식을 이제 잘 보세요. 요 소식은 C2를 E1에다가 빨간색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벡터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된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C2를 E1에다 프로젝션 시켜서 이런 벡터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C2에서 이 벡터를 빼주면은 이렇게 생긴 벡터가 나오겠죠. 그림이 복잡하니까 C2가 이 녀석, 프로젝션 시킨 벡터 이거 두 개를 빼면 이 녀석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벡터는 프로젝션을 시킨 거기 때문에 E1에 대해서 이쪽 벡터가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니죠. 오소거널라이제이션이 직교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벡터가 바로 E2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3의 경우는 E1에 대해서도 직각이어야 되고 E2에 대해서도 직각이어야 되니까 C3를 이용을 해서 C3를 E1에 투영한 다음에 직교 벡터 구하고 E2에 투영시켜가지고 직교 벡터를 구해서 두 가지를 빼주면은 평면을 이루면서 E3가 또 다른 세 번째 E1과 E2에 대해서 오소거널한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그램-슈미트 방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이런 방법을 자기 이름들을 붙였겠습니다만 되게 쉬운 방법이잖아요. 아이디어 조금만 내보면은 이거 뭐 직교 특정 벡터가 있는데 이 위에 직각인 벡터를 하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벡터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좀 얘기 드리면은 이게 C1 벡터고 이게 C2 벡터인 거예요. 근데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직각을 만들까? 얘를 여기다 투영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벡터를 구하면은 그러면 얘가 E2가 되겠구나. 이 옛날부터 이 비슷한 방법들 저는 많이 써먹었었는데 이게 그램-슈미트 오소거널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램하고 슈미트가 자기 이름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방법론 만들기도 쉽고 논문 쓰기도 참 편했는데 요새는 오만 가지 다 알아야 돼서 그램하고 슈미트는 프로그램은 자기가 안 짰을 것 같아요. 좋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E2 벡터를 구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소거널라이제이션이 끝났고요. ICP를 적용을 해서 이걸 이제 첫 번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가 모델이고요. 모델, 여기가 샘플입니다. 그래서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를 구해서 오소거널라이제이션도 시켜가지고 S를 이제 H하고 곱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첫 번째 스텝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짓을 또 합니다. 여기에 있는 녀석들하고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를 써서 샘플을 다시 H하고 곱해서 새로운 샘플을 만듭니다.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망했어. 얘 돌아가기 시작하네.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이쪽 방향으로 찾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위에 있는 녀석은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찾으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밑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 있는 것들이 그래도 가까운 점들이라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쪽 축 주변에서 회전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 베타, 감마가 값이 커지면서 회전을 합니다. 방향이 잡혀가고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하니까 좀 더 비슷하게 갖다 붙였고 5번 정도 해보면 거의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RCP의 기본적인 어떤 로직 중에 하나이고요. 이 녀석은 굉장히 수렴이 잘 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내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X'은 RX일 때 데이터는 주어졌는데 R을 구하고 싶다.
이걸 풀어보시면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안 되는 이유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오소고널한 문제들을 잘 적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램 슈미트 방법들을 적용을 안 해서 로테이션이 찌부러진다거나 로테이션이 스케일링들이 되는데, 옵티말 기법들을 이용을 하셔서 데이터가 되게 많으면 X하고 X 프라임이 되게 많고 로테이션에 6개의 변수밖에 없으니까 6개 이상의 데이터,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데이터를 막 넣으면 두 개를 넣으면 한 개가 세 개의 한 개 안에는, 한 개의 벡터 안에는 세 개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넣으면은 식이 3개 곱하기 2개가 돼서 6개가 되죠. 그래서 딱 맞는 경우지만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이거는 입력 대비 출력이 제한되어 있죠. 입력은 되게 많은데 출력은 알파, 베타, 감마, x, y, z 6개 요소밖에 없으니까 옵티말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옵티말로 이 로테이션을 방법론을 구해보시면은 오소고널리티가 옵티말이라서 깨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도 깨질 수 있어서 그램 슈미트 오소고널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비슷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방법론들이고, 수학적인 툴들이나 또는 프로그래밍적인 요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CP를 이제 한번 돌려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콘솔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제 가상 콘솔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콘솔이라 봐야 뭐 별다른 기능이 아니라 뭔가 에디트 창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서 마치 매트랩처럼 위아래 버튼을 누르면 아까 타이핑했던 글자가 나오기도 하고, 엔터를 치면 그 엔터 친 하나의 스트링들이 명령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툴입니다. 그래서 툴이라기보다는 클래스가 되겠고요. CMD 에디트라고 만들어져 있고, CMD는 코맨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령형 처리를 할 수 있는 좀 간단한, 타이핑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되게 높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의 코드를 보시면요, 15번 코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체 코드를 보여준 적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코드를 한번 열어서 보시면요, 되게 깁니다. 그래서 지금 VPC라는 클래스 써가지고 로딩도 좀 간단하게 했고, KD 트리도 썼고, 샘플도 여기에서 지금 로딩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결과 보기 위해서 VPC 또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그래프에다가 던져 놓을 거고요. 샘플을 1, 2, 3만큼 회전해서 샘플에다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샘플의 위치를 좀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A, B, R로 표현되어 있고, 이 녀석이 이제 회전에 대한 거 T라는 벡터가 TX, TY, TZ 이동에 대한 거 트랜슬레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퍼를 또 만들었고요. Q 값하고 N 값 아까 보시면은 Q 저장하고 N 저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샘플 개수만큼 샘플의 사이즈를 구해서 num이라는 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 B, X 3개의 매트릭스가 필요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ICP 이터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실행하면 폼은 돌려갖고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클로즈스트 포인트 찾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아까 코드 그 PPT 안에서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ICP 풀기 위해서 이제 A, B 두 개 행렬을 제로로 만들고 다 더해줍니다. 앞서서 A 값 6개 더하는 방법, 그 다음에 B 더하는 방법 구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레이팩, LA팩, 레이텍이 갑자기 생각나서 레이팩을 LA의 LA는 L은 리니어고요. A는 엘지브라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 LA팩은 선형 대수 팩이 되겠습니다. LA팩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구한 다음에 H 이제 샘플을 얼마만큼 이동해야 주는지,
오소고널리티,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면은 트랜슬레이션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샘플을 이제 이런 위치로 이동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 샘플에 이동된 좌표들을 다시 리절트 파트에다가 넣어주고 화면에 그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코드가 지저분하니까 좀 더 짧게 했으면 좋겠는 거고요. 자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실행했기 때문에 로딩하면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답답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번 했을 때 이런 위치로 이동했고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한 100번 해볼까? 그래서 한 5번 돌려봅니다. 이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이거 되게 느린데? 이렇게 잘못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따가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정도 돌렸더니 빨간색이 철커덕하고 이렇게 잘 가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돌려야 돼,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한 10번 돌리면 어떻게 될까? 시간 많이 걸리나? 한 10번 돌려봅니다. 15번 돌려보겠습니다. 뭔가 되게 느린데? 이거 써먹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중이고요. 15번 돌렸더니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 거의 에러가 0이겠죠. 원래 모델에 있던 데이터를 뜯어내서 샘플을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동작을 정확하게 붙는다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CP를 이제 코맨드 창을 붙여가지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